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변의 주식뉴스공장 10월 22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12일 정도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코스닥이 10월 12일 때 700포인트, 704, 705 아침 시가 개파락 나왔던 시점이죠. 네, 동시효과 때 코스피 종목군에서 동시효과 때 한 거의 25개 전후 동시효과 하한가가 진입이 됐고 동시효과상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으로 개파락이 나온 거에 이리저리 물량을 털리면서 이번 달 안에만 1조 2천억 그리고 한 두세 달 전에 1조 6천억 얼추 잡아서 2조 8천억 가까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2조 8천억이면 다 누구 물량입니까? 개인들의 물량이에요.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저점과 투자 심리는 정확하게 반비례를 하는, 경험적으로도 그랬고 막상 지금 하락의 원인 부분들을 보면 최근에 이 급락 부분들 변동성이 크게 나왔던 코스닥 지수도 거의 이번에 한 달 사이에 10% 이상의 하락 부분들이 나왔죠. 지수 자체가 10% 하락 부분이 나왔으니까 개별 종목은 최소한 곱하기 2에서 3배 정도, 20%에서 30% 정도 하락이 나왔죠.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하락 부분이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그 하락이 나왔다 해서 개별 종목군이 뭐 펀더멘탈상에 문제가 있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시장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리고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투매 물량의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한 5%에서 7% 정도 조정받으면 되는데 오버슈팅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죠. 개별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보유한 물량 부분에서 주가가 그 차트상으로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게 확인되니까 개인들의 투자 심리 부분들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죠.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근데 반대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약간 불나방과 비슷해요. 음봉일 때는 장대 음봉이 보고 있으면 그 현기증이 나는 건 사실이죠. 불안 심리가 더 커지기 때문에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심리를 자극하는 건 당연하다 봅니다. 근데 반대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우리들 보기는 확인된 거죠. 상승이 확인되고 올라간 이유를 다 알기 때문에 주가라는 측면이 올라간 이유로 인해서 선반영 부분들 되면서 이미 주가가 상승했는데 확인하고는 그때는 공격적으로 매수 부분들을 좀 하죠. 근데 정확하게 반대로 시장의 저점 부분들에서 변동성의 요건들이 시장에 영향 주는 내용을 다 확인한 다음부터는 그때는 역시 시장에 대해서 떠나기 시작하네. 주가는 이미 그 재료가 주가의 하락 부분들로 선반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선반영이 완료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걸 알면서도 손은 행동은 역으로 반대 부분들을 진행을 하죠. 코스닥 705포인트에서 우리가 시장,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시장 레버리지 관점 부분들을 코멘트 드렸고 오늘 종가상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750포인트까지 한 5포인트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거의 뭡니까? 50포인트, 45포인트니까 7% 정도 하락분의 3분의 2 이상의 상승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 744포인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수급상으로 보면 외국인은 아리송합니다. 선물 1000계약, 1400계약 정도 매도하고 현물은 코스피, 코스닥 1000억, 400억 정도 매도 부분들 진행했어요. 지난주인가요? 상해종합지수가 환율지정국이 지정이 제외가 됐다는 뉴스를 아침에 보내드리고 그날 상해종합지수가 조정을 받았죠. 종목군들도 보면 이건 지수하고 약간 별개이긴 합니다만은 개별 종목군에서 정말 끼 있는 종목군들이 가끔 어떤 현상 부분들을 보이냐면 본격적으로 상승, 최소한 50에서 100% 이상 상승 나오기 전에 그 종목을 아주 시원하게 장대 음봉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종목을 그때 그 전까지 잘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의 장대 음봉이 나온다는 의미 부분 하락장악형까지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흐름을 보고 거기에 일단 던지고 다시 사야지, 아니면 추세 깨지나 하고 매도를 하게 되죠. 매도를 하고 나면 다시 하루 이틀 만에 그 하락분을 만회시키고 최소한 일주일 내에 하락분을 만회시키고 그 시점부터 뭐 50에서 100% 상승을 이끌어내면
개인 투자자, 그 종목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죠. 하는 사이에 주가는 그냥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날려버리죠. 조정 주면, 눌림목 주면 사야지, 다시 사야지 하는데 그 기회 자체도 주질 않아요. 오늘 갑자기 그 상해종합지수를 보면서 그런 생각 부분들이 들었어요. 환율 지정국 제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시장을 눌렀죠. 종목권 눌렀고, 그리고 오늘은 선전지수 같은 것이 장중에 거의 5% 가까운, 상해중의 지수도 거의 4% 가까운 급등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중국은 내수 부양을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게 기조를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의 개인 소득세 세액공제 확대 개편한 부분들을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아침에 잠깐 코멘트를 좀 들었던 것처럼 선전지수가 5% 이상 가까움 나왔는데 개인 소득세, 그리고 주말에 최상위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안전발전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증시 안정 등을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보험 관련된 그 기금에서도 기관 투자, 이제 기업 투자하고 정부 자금 쪽이 들어갈 정부가 민간 기업에 투자하면서 뭐하고 똑같나요? 미국이 각 개별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수급의 하방 경직 부분들을 만들어 놨던 케이스하고 약간 형태는 틀리지만, 형태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에 주가의 급락 부분들이 나왔을 때 연기금이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 부분도 좀 했죠. 중국은 국부자금, 그 다음에 보험기금, 그 다음에 그림자금융, 그런 자금들이 지금 밑에서 받칠 준비 부분들을 절차적인 준비 부분들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감세, 세제 개편한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이런 안전판 역할 부분도 좀 하고 있죠. 밑에는 하락은 제한이 됐고, 여기에서 더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폭 부분들은 지금 더 확대가 되고 있지 줄어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방향은 우리가 주가가 약세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역공격 부분들의 역발상 부분들을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걸 좀 세밀하게 보지는 않아요. 관심 자체를 두질 않아요. 주가 차트가 뭐 장대 음봉이 나왔느냐, 음봉이 나왔느냐, 지지선이 깨졌냐, 5일선이 깨졌냐, 21선이 깨졌냐, 여기만 모든 관심 부분들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흐름의 방향부만 모두 포커스되어 있고, 중장기적으로 방향이 어느 쪽 방향으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권을 더 키우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려봅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오늘 계속적으로 내수 부양, 여러 가지 정책 부분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진행이 좀 되면서 여기에 부양을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나왔을 때 뭐 여러 가지 요건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8월과 9월에 미국의 원유 수입 부분들을 중국이 중단했다라는 뉴스가 한 번 더 출렁거린 부분들을 만들었다는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역으로 다른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수단 중에,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 그래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원유 수입하는 그 라인을 조절하는 거죠. 하나의 경고 메시지 부분들을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게 원유 수입의 중단 카드, 8월과 9월 달입니다. 두 달간만 그랬어요. 아직 10월 달 부분들은 나오지는 않았고, 그 와중에 중국이 보여주는 카드를 미국에 보여줬고, 미국도 역시 남중국해의 카드 부분들을 좀 보였죠. 그러면 서로 지금 뭡니까? 다음 달에 있을 정상회담에서 없는 고난이지만, 없는 카드지만 그 정상회담에서 타결 부분들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뭡니까? 사전 정지 작업 부분들이 측면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논쟁 부분들은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 추후에 여지 부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보여주는 여러 가지 카드들이 그래도 아예 논의 자체가 없었고 서로 으르렁거릴 때보다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영향 부분도 주가에 선반영이 좀 됐죠. 선반영이 됐고, 거기 하락을 만들었던 요건 자체가 마이너스 50 정도였다면 마이너스 20, 30까지 반등 포인트 부분들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내수 부양의 확대 부분들을 드라이브를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으면서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선전 증시가 5%.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장중의 움직임에 상당히 밀접하게 움직여요. 특히 외국인들 선물과 매도 부분들은 중국 증시의 수급과 방향성에 상당히 배타기에서 따라가는 추종 개수 자체가 높다라는 측면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연동돼 있다는 측면 부분들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자체도 그 하락에 대한 선반영 요건 부분들이 주가에 이미 녹아 들어갔고 반등 요건들이 생기기 때문에 역시 반등을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705포인트대에서 744포인트까지 10월 12일 날 코멘트 드렸습니다. 레버리지 시장 접근 관심권 말씀드렸는데 벌써 한 7%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레버리지니까 더 올라왔겠죠. 그래서 계속 그대로 홀딩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저점하고 개인 투자 심리 부분들은 항상 보면 역시 진짜 반비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단순하게 다른 거 뭐 주변 요건 부분도 다 떠나더라도 신용 물량만 보더라도 한 달도 안 되는 시점에 1조 2천억, 그 다음에 두세 달 전에 1조 6천억, 거의 3조 원에 가까운 근접하는 금액 부분이 털렸다 하면 절대 투자 심리가 좋을 수는 없어요. 절대입니다. 웬만하게 배포 있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은 손이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도 없고 그 관점 부분도 현재 지금 물려 있는 거, 하락 부분이 나왔던 거, 이걸 어떻게 만회를 할까? 조금만 또 시장 흔들거리면 이번에 그냥 나가버려야지. 여기에 심리 부분들이 이미 기울어지는 상태예요. 근데 지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런 투자 심리 부분들을 갖는 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투자는 절대 대중과 같이 갈 수 없다라는 얘기 들었죠. 역발상으로 남들 물론 내가 그런 심리 부분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시장 투자 관점 부분에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상황들의 시장의 저점이 정확하게 나왔던 케이스들, 코스닥이 지금 705포인트대에서 744포인트까지 반등 나왔던 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남들과 다른 관점으로 가셔야 됩니다. 공격적인 포인트 부분들을 계속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오늘 종목군들 보면 LG U+가 신고가가 나왔고, 아무래도 중국 관련주인 아모레지가 5% 급등 부분이 나왔어요. 그 중에 오늘 시장 종목군들, 물론 기관 투자자들이 뭐 소폭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눈에 살짝 들어오는 것은 금융주들, 증권, 은행, 보험 관련, 금융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래도 투자 심리가 불안하면 금융주들이 움직이는, 물론 추세 자체가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시장 저점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을 때 금융주들이 그래도 일부 상승 부분들을 리딩한다는 모습은 탄탄하다, 긍정적이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내용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그 공국에 저기 뭡니까, 미운 오리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이미지를 지우려고 아람코가 러시아 북극 LNG 개발 참여하고 원유 증산을 하겠다 라고 물타기가 좀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와중에 트럼프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제재를 하라는 의회 쪽의 의견 부분들을 뭐 무기 판매하지 않고 제재하라는 의견 부분들을 약간 묵살하고, 기존의 경제 협력 관계 부분들을 일부 제재 부분들은 할 수 있겠지만 큰 흐름에서 바꾸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 말씀을 좀 드렸죠. 그 관계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유가는 상승을 제한하는 원유 증산 부분들을 진행을 할 거니까 유가의 상승 부분들을 제한하는 그 요건과 다음 달 11월 초에 있을 이란 제재 부분하고 맞물리면서 작은 박스권 부분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22일 마감 브리핑 한 줄 정리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들의 투자 심리 부분들이 지하 10층, 20층까지 떨어진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거의 3, 4개월 동안 3조 원에 가까운 물량이 이리 털리고 저리 털렸다 하면 솔직히 쉽게 손이 나가지 않고 가지고 있는 물량도 어서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클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요. 근데 전문 투자자라든지 아니 시장의 그 다른 관점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럴 때
적극적으로 시장 공략 부분들 합니다. 예. 하락이 V자로 급락 부분이 나왔죠. 수급에 의해서 작은 거래량으로 하락폭이 더 크게 나왔어요. 근데 마이너스 한 20, 30%로 급락이 나왔는데 개별 종목군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건 바로 회복하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걸리는데 일시적으로 꼬임 현상 부분에 알고리즘, 그 다음에 수급이 작은 물량이 나와 있는데 밑에 매수 잔량 자체가 없다 보니까 하락폭이 컸던 거죠. 개별 기업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수급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해서 오버슈팅이 나왔다면 마이너스 20, 30%의 반등 부분들은 작은 매수가 나오면 또 급등 부분들이 나와요. V자 상승, V자 하락, V자 상승 부분들이 나옵니다. 투자 심리와 시장 저점은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자금이 대부분 없으시겠지만 있으신 분들은 이걸 역으로 시장 접근 부분들을 잘 진행하면 마이너스 20, 30%의 하락 부분들 그 순식간에 커버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열릴 수 있다는 부분도 꼭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금일 중국 증시가 3에서 4% 이상의 급등이 나왔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10월 22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상하이 지수가 2년 7개월 만에 당일 상승폭의 최대 상승폭이 진행됐다는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